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시인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간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새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새 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에 새 항아리를 찍고 티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조아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1969년 5월 고대문화에 실린 시입니다. 신동엽 시인의 중요한 대표작 중에 하나예요. 시는 참 쉽죠. 전혀 어려운 표현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 대한 해석은 또 좀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쳐봤더니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한 번도 맑은 하늘 아래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먹구름 낀 하늘 아래에서 머리에 새항아리를 덮고 살아야 했던 이 땅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현실을 바로잡자는 것, 이게 이제 이 시의 내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울 거예요. 시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좀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우선 이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지나치게 자신감 있죠. 약간 오만하달까. 네가 본 건 먹구름이다. 너무 우렁차요, 저 발언이.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새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그래놓고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새 항아리. 작고 사소한 가치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어투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크고 중요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인데, 그래서 역시 이 시 속에 그렇게 좀 크고 중요한 표현들이 좀 들어있어요.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죠. 영혼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외경, 이런 말은 사실은 종교적으로 조금 사용되는 말이지 그냥 일상에서는 안 쓰는 말이죠. 아침 저녁 내 머리 새 항아리를 찍고 티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이 구원의 하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그냥 그 일상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죠. 특히 그 다음에 연민을 알리라, 연민, 이런 마음, 이런 표현들도 그럽니다.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모아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지금 엄숙한 세상, 이제 지금 이런 표현들을 신동엽 산문에서 읽어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신동엽 일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동엽 노트에 적혀 있는 이제 말들인데요. 큰 소리 치며 살아가기란 땅 짚고 헤엄치기 하듯 쉬운 것이다. 양은 그릇을 마음대로 내팽개치며 살아가기란 역시 땅 짚고 헤엄치기 하듯 쉬운 것이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막 떠들고 이렇게 사는 거는 아무 고민도 없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금이 가는 사기 그릇을 유리상자 다루듯 조심조심 소리 안 내고 다루어 모시기란 성인 군자 수도하듯 어려운 일이다. 사실은 아파도 비명 지르지 않고 화나도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사귀고 견디고 그렇게 살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꽃잎이 나비에게 속삭이듯 그렇게 조용히 조심조심 속삭이며 살아가기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던 예수 땀방울만큼이나 값지고 어려운 일이리라. 그래서 오늘의 문명인들은 편리하고 쉽게 살아가는 길과 어렵고 공손하게 살아가는 길의 이 두 갈래 길, 지금 편리하고 쉽게 막 성질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길하고 공손하게 살아가는 두 갈래 길 속에서 방황하지만 물론 내팽개치며 소리 지르며 쉽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길 쪽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는 그쪽을 택하고 있어요. 외경을 알리라, 연민을 알리라, 그 다음에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조심 마음 모아리며, 이 부분들 때문에 이 지금 우렁찬 외침이 오만한 꾸짖음이 아니고 정말로 뭔가 중요한, 준열하다라고 하는 이제 느낌을 주는 그런 시예요. 이 시를 제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는 후천개벽 들어봤어? 누가 하늘을 보았다니까 네 글자로 줄이면 후천개벽을 말해 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신동엽 시인의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해서 이 알맹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는 시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늘을 문제 삼는 이 신동엽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하늘은, 여기 지금 문과생과 이과생이 서로 반응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하늘은 뭐다? 동서양도 하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동양 안에서 중국과 한국도 굉장히 달라요. 일단 신동엽이 하늘을 이야기하게 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야와 동인들이 저 마루에 앉아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저 신동엽 생가 마루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올람했다가 정복과 형사 되신 분이 어떤 이야기를 신동엽 시인한테 하게 되냐면은 1953년이에요. 그때가 1953년에 하필이면은 지리산에서 북상하던 빨치산 4명이 부여군 초천면 산악지대에서 발각이 돼서 전투를 하게 됐어요. 여기서 전투를 하다가 여자 빨치산은 중상을 입습니다. 이 여자 빨치산의 애인이 선전선동부장이에요. 이 선전선동부장이 총상을 입고 도망가다가 체포됐어요. 그래가지고 부여경찰서 유치장에서 40여일 넘게 이제 붙들려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취조를 받아요. 그런데 이 시골 경찰서 형사들로서는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주 사상적인 무장이 잘 돼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도 답변을 해주질 않아요. 어떤 식으로 취조를 해도 빨리 죽여라 라고만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속수무책이 되니까 지금 이제 이 신동엽이랑 같이 문화 활동을 하는 이 친구 노문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이제 거기를 맡아라고 담당합니다. 그 친구는 올라가기 전에 북쪽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5년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통할 수도 있죠. 쓰는 용어 보고도 뭘 좀 찾아내고 이럴 수가 있죠. 그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도 취조를 해봤자 통하지를 않아요. 책도 여러 권 넣어주고 소련 공산당 당사를 놓고 이데올로기 토론도 몇 날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책도 넣어주고 친절만 베풀어요. 이렇게 친절을 베푸니까 이때 이제 빨치산이 강경검찰청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호송 책임자를 노문 씨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들어줘요. 그래서 노문 씨가 이제 호송하는데 노문 씨가 그동안에 잘해줬으니까 빨치산이 노문 씨가 취조해야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다른 동료들이 걸릴 것은 아무것도 말 않고 다 감추고 자기 행정만 딱 이렇게 이야기해서 최소한의 이제 체면은 세울 수 있게 그렇게 해줘 놓고, 빨치산은 결국에는 이제 강경 검찰 지청을 거쳐서 대전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인데 지금 직급이 높잖아요. 이 사람이 사상 무장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쉽게 말해서 지적 역량이 아주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지막으로 노문이라고 하는 형사한테 그때 한 가지만 묻자.
너 혹시 하늘을 봤냐? 너 살아오면서 당신은 살아오면서 하늘을 봤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본 것은 먹구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쇠항아리 같은 이 뚜껑이 딱 이렇게 덮고 있어서 평생 그것을 당신은 하늘로 알고 간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신동엽 시인이란 거 이제 그러니까 동인들이 있는 데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이 초천면 산악전투 중 빨치산들이 전투 막판에 굴 속에서 여러 번 외친 구호다 이것이. 하늘을 보아라, 하늘을 보아라 이것이. 그래 그 말을 듣고 신동엽 시인이 노문에게 국화주 한 항아리를 사주면서 그 말 나한테 팔아라. 신동엽 시인은 여기서 하늘을 보아라, 하늘을 보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느꼈고, 사실은 서사시 금강도 핵심 주제가 이것입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이거예요. 이 시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요즘 유행어로 많이 쓰는 멋이 중한디 이거예요. 멋이 중한디가 사실은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의 핵심 주제인데, 그런데 여기서 그 핵심 주제의 차원은 조금 논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그것이 어느 다큐였는가 모르겠어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다큐로 만든, 거기서 보면은 19세기 해변가를 거닐면서 과학자가 영국에서 19세기 해변가를 거닐면서 칼 세이건이겠죠. 아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들이 물어요. 아빠, 애들은 웃겨. 학교에 얘기를 해요. 얘들은 유령이 있다는 거야. 진짜 웃겨. 유령이 어디 있어? 걔들은 터무니없이 과학적이지 않는 거 있지? 하고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듣다가 그 바닷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저 별빛이 얼마나 먼 데서 오냐면은, 얘 이제 수천 년 걸려서 도착을 하는 거예요. 저 별빛이 여기에. 도착하는 동안에 별이 죽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 별이 죽었는데 별빛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별빛 이야기를 해요. 별은 없는데 빛만 남아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별이라고 불러요. 별빛인지 별의 빛인지 별의 유령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유령이 있구나, 진짜로 있는 거로구나, 그러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표현 중에 제 후배가 쓴 표현인데, 눈보라 사이 별빛같이라고 하는 19절을 봤을 때 머릿속에 팡 저는 치더라고요.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데 뒤에 희미하게 별빛이 쫙 깔려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눈보라 사이 별빛같이 세상은 영원과 찰나가 마구 뒤엉겨 있어요. 영원 따로 찰나 따로 이렇게 존재하면 알기가 쉬워요. 별빛 따로 눈보라 따로 있으면 알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이 찰나와 영원들 중에 무엇이 중요한데, 더 영원에 속하는 가치는 어떤 것이고 찰나의 현상들은 어떤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주 많이 놓치는, 잊어먹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은 신동엽 시인이 그렇게 딱 꽂힌 이유가, 앞에 지금 외경을 알리라, 연민을 알리라 이런 표현을 보면은 또렷해지듯이, 하늘은 한국인이 영성을 말하는 개념이 하늘입니다. 거룩하고 신성하고 모시는 것. 사실은 중국의 하늘은 리입니다. 리, 이치, 우주의 질서, 이치. 우주의 질서, 이치, 이것은 인간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에 속하죠. 그런데 한국의 하늘, 인내천할 때 천, 이 천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외경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지평을 가리키는 말이지, 분석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이성의 영토 안에 들어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신동엽 시인은 평생 하늘을 그리워했는데, 이 하늘은 사건이 아니라 흐름이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장면 하나,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흐름에 대한 관심 속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껍데기는 가라에서 보면은 동학, 3.1운동, 4.19 이것들을 알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19를 한국 사상사라고 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신동엽이 바라본 것이에요. 그 영성적이고 생명적인 세계관을 신동엽이 가지고 있었다. 유물론자가 아니다, 신동엽이. 이 부분을 보여주는 신동엽이 말하는 알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에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하늘은 신동엽의 시 속에 여러 번 등장하고 여러 군데서 신동엽이 집요하게 이렇게 펼쳤던, 집요하게 꽂혔던 이제 그런 표현에 속합니다. 사실 신동엽의 알맹이로서 이 하늘 사상, 제가 조금 전에 그냥 단적으로 후천개벽 사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시 속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따로 특화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다만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는 매우 쉬운 낱말로 쓰여져서 매우 쉬운 그 내용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 시의 배경에는 그 친구로부터 들었던 당시 이제 빨치산이 너는 하늘을 보았느냐라고 물었던, 혹시 그것을 너는 먹구름을 넌 하늘로 알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평생 그렇게 살다 갈 것 아니냐라고 했던 이야기로부터 출발됐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 화자가 발화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외경, 연민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빨치산이 생각하는 하늘이 아니라 신동엽이 생각하는 하늘이 무엇인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